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황보선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타임지가 선정하는 올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타임지는 방역에 뛰어난 성과 업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정 청장은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짧은 한마디만 소감으로 남겼습니다. 지난해에는 BTS 방탄소년단이 타임지 100인으로 선정됐죠. BTS의 씨는 이번 유엔 총회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모든 게 불확실한 세상일수록 나, 너, 그리고 우리의 소중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말에도 겸손과 진심, 성실함이 담겼습니다. 반면에 정치권의 말씀쓰미는 사납고 거칠고 조악하고 파괴적이고 거짓과 잘못된 비유가 난무합니다. 정 청장과 BTS에게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9월 24일 목요일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힘차게 출발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아침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0명입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를 나타낸 것은 지난 19일 이후 나흘 만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올해 7월까지의 혼인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어제 이런 내용을 담은 7월 인구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피감기관 편법 수주 의혹을 받고 있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오후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긴급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통해 관련 의혹을 조사하려던 국민의힘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하다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격의 정확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 공무원의 시신은 북측이 화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봉준호 감독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뉴스를 요점 정리해 주시는 분이죠. 박철민 뉴스캐스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자, 코로나19 현황부터 보죠. 수가 네. 다시 늘어났네요. 그렇습니다.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0명입니다. 수도권을 비롯해서 곳곳에서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면서 다시 100명대로 올라섰는데요. 최근 사흘간의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에 그쳐서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다시 100명대로 증가하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역 발생 99명, 또 해외 유입 11명이고요. 누적 확진자 23,216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40명, 경기 28명, 인천 5명 등 수도권에서 7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결혼. 네. 이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네요. 네, 이게 네. 1981년이 최소라면서요. 그렇습니다. 1981년이면은 벌써 세월이 한 30년 정도가 흘렀는데 그 기간 안에서 최소치의 결혼, 좀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올해 7월까지의 통계이기 때문에 8월 이후에 또 강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계 수치는 더욱더 급감한 모습을 보일 텐데요. 통계청이 어제 이런 내용을 담은 7월 인구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7월 한 달간에 신고된 혼인 건수가 17,000여 건인데 한 달에만 17,000여 건인 겁니다. 1년 전보다 11% 정도 감소했고요. 2,000건 정도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1년 전 대비해서 혼인 건수 감소율이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이던 지난 4월부터 해서 4월에는 21% 줄었는데 5월에도 21% 정도 줄었고 6월에 4% 정도 줄어들면서 또 7월에 11%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거죠. 7월 이혼 건수도 또 늘어서 그러니까 결혼에 이어서 이혼까지 늘면서 이렇게 좀 가정이 좀 그러니까 분산되는 그런 해체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하여튼 같이 사는 사람 수가 줄어들었네요. 네,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이혼 건수는요. 20년에서 30년 정도 산 부부의 황혼 이혼 증가했다는 것이라고 통계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게 또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출산율 또는 출생아 수 이것도 걱정스러운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7월 출생아 수는 23,0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8.5% 줄었습니다. 이도 역시 7월 기준으로요. 198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소치라고 합니다. 출생아 수가 역대 최소 기록을 52개월째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죠. 반면에 또 사망자 수는 늘고 있습니다. 3.2% 정도 늘어서 이거를 합산을 하면 7월 출생아 수의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 감소는
9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예. 9개월 연속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으로 피감기관 편법 수수 의혹 받고 있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결국 탈당 선언했군요. 그렇습니다. 무소속으로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했는데요. 예. 박덕흠 의원은 어제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자신과 관련해서 불거진 이 카더라식의 의혹은 개인 문제로 끝까지 진실 소명하면서도 당에는 더 이상 부담 주지 않도록 당적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했다라고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권의 부정적 기류에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자신을 희생양 삼아서 위기 탈출을 시도하는 것 아닌가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라고 또 그렇게 항변을 했는데요.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어떤 부정청탁이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만 회견 후에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은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요, 박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 징계와 처벌이 아닌 탈당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8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라는 방침을 내세웠는데요. 국민의힘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이제 네. 맞불 작전인 거죠. 최영두 원내대변인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고 예외 없는 이해충돌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 박 의원의 탈당으로 국민의힘 의석수는 103석이 됐습니다. 네, 또 줄었네요. 네. 다음 소식. 연평구 인근에서 한 공무원이 사라졌었는데, 네. 근데 이분 북측 총격으로 숨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네. 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복수의 그 정부 관계자들에 의해서 전해진 소식인데요. 예.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인근에서 어업 지도선, 그러니까 어업을 지도하는 선박에서 타고 있다가 예. 실종됐는데 이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하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총격의 정확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고요. 또 북측이 이 공무원의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인 이 공무원 47살로 전해집니다. 지난 21일 어업지도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월북을 목적으로 해상에 표류하다가 실종됐고 이렇게 북측의 총격으로 숨졌는데 이렇게 화장한 것은 아무래도 북측 경계병이 외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접경 지역의 방역 지침에 따라 총격하고 화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관계 당국이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궁금해지는 게 왜 월북을 시도했을까요? 네, 관계 당국은 남한에서의 신병을 비관한 것으로 보이나 확인 중이다라고만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정확한 경위는 파악되는 대로 공개될 예정인데요. 국방부는 실종 경위나 경로 조사와 함께 이제 북측 관련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고, 통일부도 관계 당국이 확인과 분석이 진행 중인 만큼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기분 좋은 내용이네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타임지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올해 이름 올렸군요. 그렇습니다. 네. K방역을 지휘하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어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2020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됐습니다. 타임지로부터 정 청장에 대한 소개글을 의뢰받은 분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예. 알베르 까미의 소설 패스트를 인용해서 등장인물 이제 의사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패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이다. 이런 말이 대사에 있는데 정 청장의 성실성이야말로 우리에게 남겨질 가치가 있는 이야기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네. 또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와 맞서고 있는 수많은 정은경들에게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연 인류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정 청장은 앞서 앵커께서 오프닝에서 말씀하셨죠. 코로나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짧지만 묵직한 답을 남겨놨습니다. 네, 그것도 기자들 단톡방에 그렇게 남긴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네. 자, 또 다른 한 명 더 있죠? 봉준호 그렇습니다. 감독도. 예, 봉준호 감독 예. 이름을 올렸는데요. 청와대가 애초에 이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인 정 청장이 유일하다 했는데 사실 봉준호 감독도 네. 이름을 올렸고요. 이 소개글은 아주 친분이 있는 배우죠. 영국의 틸다 스윈턴이 이제 썼는데
새로운 태양처럼 2020년 영화계의 비전으로 떠올랐다라고 찬사를 보냈고요. 예. 그리고 그의 영화에는 언제나 이 모든 것이 담긴다라고 했습니다. 타임지가 영향력 있는 백인을 선정한 지는 벌써 17년째인데 예. 2018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실렸고 2019년에는 방탄소년단과 국제기구 IPCC의 이회성 의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3년 연속 한국인들이 네. 타임지 백인에 이름을 올렸군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부는 개천절에 예고된 대규모 보수단체 집회에 대해서 강행시엔 엄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보수단체는 드라이브스루 형식으로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죠.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원욱입니다. 느닷없이 우리 커피나 패스트푸드 우리가 사갈 때 드라이브스루란 말 쓰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갑자기 이 말이 등장했습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드라이브스루라는 게 갑자기 등장. 네.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네. 어떤 행위를 하겠다, 서비스를 받겠다, 뭐 이런 것들이 드라이브스루죠. 이번에 예. 코로나 그 검진을 하면서 국민들이 예. 그 병원까지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일정된 장소에 그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차에서 내리지 않고 예. 이렇게 검사할 수 있는 이러한 방식이 만들어지면서 세계적으로도 극찬을 받았고 예. 국민들도 굉장히 안심하고 검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시위에 이용하겠다. 뭐 그냥 차량 시위라고 봐야죠. 예. 사실은 뭐 드라이브스루가 아니라 차량 시위다. 예, 이렇게 네. 보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작 이 드라이브스루 형식을 내세운 분들 김진태, 민경욱 전 의원들인데 지난 그 8.15 대규모 그 집회 때도 이분들 참여했었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또 10월 3일 개천절 집회 의지 밝히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교통과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권리가 아니겠는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게요. 이제 전제가 붙었는데 교통과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과연 그게 네. 가능한 문제겠습니까? 교통 예를 들어 1000대만 광화문에 모여도 예. 그거 아마 교통의 대혼잡이 날 텐데요. 그게 이제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과연 주요 정당의 대표로서 하실 수 있는 말인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권리는 의무와 함께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차량 시위를 하겠다. 그런데 교통에 방해하지 않겠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 국민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할 때 이것을 어떻게 자제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게 원내대표로서 하셔야 될 말씀 아닌가 싶고요. 예. 이거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부 극우 세력, 극우 집단이 드라이브스루니 등등 하면서 제2의 8.15 집회와 같은 걸 예견하고 있는 건데 예. 그걸 제1야당 대표께서 그거를 주둔하고 나선 거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네. 자, 또 앞서 김정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 애국심 하나로 죽음을 각오하고 3일 만세 운동에 나섰던 선조님들이 생각돼 가슴이 뭉클하다 이런 메시지 남겼습니다. 개천절 집회를 3일 운동에 빗댄 것이다. 이래서 사실 좀 비난이 많았는데 우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처구니 없습니다. 예. 3일 운동에 참가한 순국선열 우리 지금도 그분들에 대한 뜻을 어떻게 기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온 국민이 애도하고 기리고 있는데요. 예. 그분들의 모습과 개천절 집회, 결국 8.15 집회 이런 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것을 애국심으로 본 거잖아요. 예. 과연 우리 김정인 위원장께서는 경제민주화 등등 이런 데서는 굉장히 좋은 말씀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역사인식이 어떻게 갖고 계시길래 정강훈 등 광화문 집회 주동자들에게 애국심 하나로 애국심에 뭉쳐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인지 그리고 가슴이 뭉클하다고 하는 것인지 참으로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께서도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 사회를 위험에 빠뜨린다면 어떤 과정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따라서 또 경찰도 집회 참여 인원
들 해산 그리고 불응시 체포로 대규모 집포 막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막아야죠. 이번에는 공권력을 통해서라도 확실하게 막는 것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길이고 국가 안전과 국민 안전을 지키는 길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필요한 것은 관용이 아닙니다. 일단 시위를 주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최 측이 예. 자제를 하고 국민은 정부의 방침에 적극 협조하는 자세가 먼저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법원도 지난번과 같이 8.15 집회와 같이 이상한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 해서 예. 코로나가 제2의 확산을 하는 것을 방지해야 되겠죠. 만일 조건을 들어서 지난번에도 조건을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방역에 예. 코로나 확산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허용한다. 100명 이내 이렇게 네. 했는데 수천 명이 모이게 된 거고요. 예. 조건을 들어서 허용했는데 문제가 또 발생하면은 이번에 허용한 판사는 정말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이전처럼 이런 수위를 허용하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네. 네. 그러면요. 의원께서는 개천절 집회 강행하려는 움직임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집시법 발의하셨습니다. 네. 네. 근데 상정이 보류된 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때문이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난 9월 15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이제 절차가 이렇습니다. 네. 전체 회의에서 상정을 하고 그것을 법안심사 소위에다가 위임을 하고 그러면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법안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논의하고 예. 다시 전체 회의에서 통과가 되고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서 법안이 이제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 첫 번째 발걸음이 법안을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상정을 막아서 결국 상정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렇다라고 예. 하는 것은 법안을 원천적으로 통과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출로 느껴지고요. 재난 상황에서 제 법의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 재난 상황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허용하고자 할 때는 재난관리청장의 얘기를 판사가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재난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상정조차도 막았다라고 하는 건 이 법을 통과시킬 생각이 없다. 그리고 재난 이건 뭐건서 상관없이 집회는 항상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보수 집단의 집회는 필요하다. 이렇게 본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정까지 막아선 국민의힘 의원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정광훈 등 8.15 3.1절 집회를 추진하고 있는 네. 극우 보수 집단과 궤적을 같이 한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극우 보수 집단과 궤적을 같이 하는 입장이다. 그런 말씀이시고. 자, 그럼 다음. 근데 여당의 한정혜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온라인 시위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안했습니다. 이거는 보수단체들이 받을 만한 그런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보수단체들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아주 좋은 네. 방식이 되긴 할 텐데, 네. 아이디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일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인다는 말씀이십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피감기관에서 수천억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받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어제 박덕흠이 탈당 선언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당 쪽에서는 의원직 사퇴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며칠 전에 특혜가 아니다. 이거는 공개 입찰을 의해서 제대로 된 수주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근데 그렇게 떳떳했다면 탈당을 왜 했겠습니까? 먼저 수사기관이 지금 수주 과정에서 외압이라든가 불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박덕흠 의원이 탈당하고 나서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다라고 하시는 것 또한 너무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정말 수천억대의 불법 수주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의원직 사퇴에 버금가는 그러한 행위를 스스로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박덕흠 의원님은 계속해서 국토위에만 계셨어요. 네. 그리고 국토위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당시 여당의 간사직까지 수행하고 있었으니 이해충돌 문제는 확실하게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자, 여당에서는 박덕흠 의원 논란 이후에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발의되면서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실효적 규정의 필요성 역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요. 저도 국회법을 좀 발의를 했는데요. 네.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가 조선시대보다도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국회의원 하면서 계속해서 가진 문제점 중에 하나였거든요. 조선시대보다 못하다. 예, 조선시대에는 승피제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그 지역이라든가 친인척 가족들이 과 같이 이해가 충돌할 때는 그곳에 수령으로 보내지 않는 이런 네. 제도가 있었는데요. 네. 굉장히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제도였죠. 그래서 저도 국회법에 특이지역이나 강남에 두 채를 집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등등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는 국토위, 기재위, 행안위 등 그 부동산 관련 그 위원회에 네.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법을 내놨는데요. 국민들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바라는 문제는 공정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공정이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해충돌 방지법 이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함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의 노력, 소중한 노력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좀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 의원께서 국회의원 300명 대상으로 이해충돌 전수조사 제안하셨습니다. 그 이유 뭡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많은 그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전문성을 이유로 그 관련 상임위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데 아마도 제가 국회의원 지금 3선째 하면서 보니까 저거는 너무 그 자기의 전문성을 근거로 해가지고 관련 사적 이익을 취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선상에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해충돌과 관련된 자기 직업이라든가 자기 회사 이런 거와 관련된 분들이 혹시 관련 상임위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300명 전수조사해서 아예 그 이해충돌을 절대로 없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공정함의 그 가치를 국회 먼저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돼야지 그나마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에서 300명 국회의원 전수조사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권익위에서 그동안 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3번이나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6건이나 발의됐지만 폐기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이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게요. 국민들께서 아주 잘 알고 계시는 김영란법. 네. 김영란법이 원래 그 부정청탁 금지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이 21대고요. 19대 국회 말에 김영란법이 통과되면서 이해충돌 방지법이 빠졌습니다. 네. 부정청탁 금지법만 들어갔는데 당시에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해충돌 방지라고 하는 게 워낙 포괄적이다. 그러면 기자들은 전체가 다 해결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등등. 그리고 그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너무 연구가 부족했다. 당시에 시간도 또 짧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김영란법을 통과시키면서 이해충돌과 관련된 조항이 싹 드러나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좀 시간을 두고 그 범위와 대상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국회가 이해충돌 방지를 하는 것, 국회의원이 이거는
그 범위와 대상 이런 것들이 뭐 무한대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국회법에서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지금 당장이라도 실현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사회는 어떤 이슈에 반응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했을까요? 우리 사회 여론을 알기 쉽게 분석해 주시는 분입니다. 출발새 아침의 여론 택배 요정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힘들 때일수록 씩씩해지는 네. 뚱커벨입니다. 네, 머리카락도 씩씩하십니다. 네. 항상. 네. 에너지를 좀 네. 청취자분들께 팍팍 네. 불어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4차 추경 확정됐고 자영업층과 중소상공인을 포함해서 대상자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될 텐데 어제 발표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조사에서 지지율 올라갔다고요? 네, 긍정평가가 올라갔습니다. 예.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올라가고 예. 부정평가는 내려갔습니다. RN서치가 데일리안의 의뢰를 받아서 21일, 22일 실시하고 어제 발표를 했는데 전국 1037명 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였고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 응답률 5.9%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는 46.5%. 46.5%. 네, 긍정평가는 네네. 직전 조사보다 약 5%포인트가량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간 거네요. 네. 네. 부정평가는 예. 50%대였는데 네. 2.5%포인트 내려와서 네. 49.9%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직전 조사보다 긍정은 올라가고 부정평가는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 올라간 이유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악재가 많았습니다. 네. 이 코로나19가 뭐 장기화되는 이유도 있었을 테고 예. 그런 또 정치적인 논란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위기 국면이 되면은 지지층들은 또 결집하거든요. 네. 아 이거 위기다. 예. 자칫 지지율이 더 내려가게 되면은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마비되거나 상실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네네. 지지층 사이에서는 충분히 확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은 더 결집하고 특히 이제 진보층에서 뭉치는 현상도 조사 결과에서 읽을 수가 있었는데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제 타격, 또 추미애 장관 논란으로 지지율에 비상이 걸리자 예. 지지층이 결집하는 현상. 이건 지지층이 경고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호사화. 호사화. 네. 항구 진행자께서는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호사화. 전혀 모르겠는데요. 네. 꽃 이름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호남, 호, 아하, 예. 사. 40대, 40대. 화, 화. 화이트 칼라. 화이트 칼라. 네. 문재인 대통령의 예. 지지층 중에 지지층, 핵심 지지층입니다. 네. 네. 이들이 더 결집하는 현상으로 최근 또 나타나는 것도 볼 수 있겠는데 4차 추경이 또 확정됐습니다. 또 네.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있고 물론 조금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 예. 그리고 권력기관 개혁회의 등의 혁신 행보도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에 네.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난지원금 가운데 2만 원 뚱신비 사실 네. 이게 물론 논란이 되긴 했지만 이게 지지율에는 사실 어떤 별다른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예. 이 오히려 공교롭게도 빠진 연령대가 35세 이상 하하. 또 64세 미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연령대가 그렇죠. 대체적으로 화이트 칼라입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또 지지하는 음. 또 지지층이기도 하고 계층이기도 하고 그렇기 또 때문에 한편으로는 네.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통신비도 좀 뭐 정부가 잘했다 이런 예. 평가가 있었고 예. 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좀 다른 데다가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있었는데 예.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 택시 기사분들에게는 드리는 걸로 확정이 됐었는데 예. 이번에 또 조정되면서 예. 이 법인 예. 이 택시 기사분들까지 포함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고 양쪽을 더 좀 잘 적절하게 예. 이게 좀 만족을 시키면서 뭐 통신비 논란은 네네. 뭐 상당히 논란이 되기는 했지만 지지율에는 국정수행에는 아주 큰 영향은 또 안 준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아쉬운 건 예. 이번에 좀 재난지원금 조정 논의가 있을 때 영세 농민, 예. 어민 우리 또 YTN 라디오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이분들께도 그렇죠. 좀 지원이 됐다면 참 좋았을 때라는 생각을 뚱커벨은 합니다. 예.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 분석해 주시는. 예. 다시 한번 제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네.
자,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탈당해서 이제 무소속되는 건데. 네. 자, 이 박 의원 관련 이제 야당 의원의 악지에도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영향을 줬을까요?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부각된 인물이 박덕흠 의원 아닐까요? 예. 이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무소속 의원이 됐는데 네. 부정평가가 유지되지 않고 고정되지 않고 내려왔다라는 것은 네. 다른 변수에 의해서 정치적 반사 이익을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다른 쪽에 악재가 터지니까 오히려 대통령의 부정평가는 좀 내려오게 되는. 예. 그동안 주로 이제 정부 여당 쪽 악재가 많았다면 박덕흠 의원 관련해서 건설사 수주 의혹입니다. 네. 쪽이 불거지면서 대통령 국정수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 30대 예. 또 중도층의 인식에 특히 이제 영향 주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도 박덕흠 의원 관련해서 의혹이 불거지자 조금 반사이익을 가져왔다. 예. 부정평가는 낮아지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성함이 박덕흠인데 덕자흠자인데 그 얘기 안 하겠습니다. 덕에 뭔가 흠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결국은 이제 탈당하셨고 하시고 네. 뭐 그나마 지금 그게 마무리가 본인 입장에서 되면 좋겠지만 이게 뭐 당분간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추미애 장관과 박덕흠 의원 논란은 다소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추석을 전해서 불거질 정치권 이슈 뭐 다른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있는데 이제 박덕흠 의원 관련해서 빅데이터도 조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결국에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분석도 중요한데 빅데이터 상에서 이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에 이 박덕흠 검색어를 입력했더니 그동안 좀 잠잠했었거든요. 그 이전에 약간 이제 재산 등록과 관련돼서 의혹들이 뭐 8월 또 그 이전에 후보자 등록 시기에 이 재산이 많은 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이렇게 해서 부각이 된 적은 있지만 이처럼 뜨거웠던 적은 없습니다. 이 소셜 매트릭스의 분석 결과 박덕흠 의원이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한 주 전 17일부터 언급량이 급상승하는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17일부터. 추 장관에게 집중되었던 관심이 이제 박 의원 쪽으로 옮겨가는 현상으로 나타났고요. 연관도가 높은 이 단어가 무엇인지를 분석을 해봤더니 13일까지는 박덕흠 의원 관련 내용은 주로 이름만 거론됩니다. 구체적인 의혹까지는 잘 거론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14일부터 회사 관련 의혹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21일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관련 연관도가 가장 높은 단어로 건설사가 나타납니다. 연결되면서 빅데이터상에서 집중 조명되는 현상인데 평판 분석도 가능합니다. 이게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걸 참고로 해서 들어주시면요. 이 박덕흠 검색어를 입력하면 부정적인 감성 비율이 62%, 긍정은 이 9%에 그쳤습니다. 관련된 이제 감성 연관어들이 의혹, 또 의심스럽다, 불법, 논란, 최악. 그러니까 월요일과 화요일 날 빅데이터 상에서도 확인하는 바와 같이 민심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결국 탈당을 선택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죠. 지금 방금 제가 언급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이게 박덕흠 의원 논란이 뭐 가라앉더라도 다른 이슈들이 또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정치 공부도 워낙 오래되면은 이 국민들도 좀 피로감을 한마디로 호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추석을 전후로 해서 정치권 공방이 좀 다소 가라앉게 되면 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쟁점이 집중 부상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관련된 여론도 나타나고 있고요. 대통령과 여당에서 연일 이제 공수처 설치, 공수처장 추천, 그리고 야당이 협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련법 개정까지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감찰관 임명, 북한 인권 담당관을 포함해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라서 이후에 추석 이후에 가장 큰 정치적 공방은 공수처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이제 또 하나 거론될 수 있고 부각될 수 있는 이슈는 공정경제 3법. 내용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업의 감시를 강화하자는 내용이 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대통령과 또 여당의 핵심 또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재계에서는 이 경제계에서는 반발하는 상황이고 경제민주화를 내세웠던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제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는데 소속 의원들은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상당히 또 공정경쟁 3법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화제를 돌려서 이제 추석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일주일쯤밖에 안 남았는데 뚱크벨 배종찬 소장 어떤 계획? 이번 주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는 이제 추석 뚱크벨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뭔가 좀 연관시켜 보려고요.
지금 추석이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좀 달라진 환경이거든요. 코로나19 이 재확산이 되고 있고 그래서 뚜크별도 좀 이동하지 않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생각으로 있고요. 또 방역수칙도 또 잘 지키고 많은 분들께도 방역수칙을 강조하려고 그러고 부모님은 뭐 이미 좀 뵙기도 했었고 또 추석 때도 뭐 이 서울에서 그냥 이동하지 않고 뭐 가까운 거리에서 뵐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음이 좀 아프십니까? 아픕니다. 예. 네. 불효자는 또 옵니다. 예. 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삽니다. 또 이런 또 요즘 또 유명 현수막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키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도 지금 사실 고향에 지금 갈까 말까 큰 고민 중인데. 한국 진행자께서는 이번에 어떻게 추석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아직 고심 중입니다. 저는 뵙고 싶어서 정말 간절히. 하지만 방역 상황 때문에 그렇죠. 저도 조심한 게 낫겠다 싶어서 아직 고민 중입니다. 고향을 좀 궁금해하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네. 고향은 어디시죠? 고향은 대한민국의 저쪽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은 아닙니다. 네. 비밀 유지. 예, 비밀 유지 일단 하겠습니다.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청취자님께서. 네, 아직까지. 네. 네. 자, 추석 고향 방문 여론조사 있었죠. 이전과 비교하면 고향 방문 계획 당연히 줄어들었겠죠. 어떻습니까? 관련 여론조사가 실시된 이래 고향에 가겠다는 의향이 가장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15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조사인데요. 전국 1000명 휴대전화 RDD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16%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이번 추석에 1박 이상 고향 방문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나왔을까요? 고향 방문 계획. 네. 그냥 전체 중에서 그냥 딱 만약에 알아맞추기 한다. 네. 저는 30%. 아닙니다. 몇 퍼센트입니까? 30%의 약 절반 정도인 16%로 나타났습니다. 16%요? 예, 20%는 안 됩니다. 이 1989년부터 같은 조사기관이 계속 조사를 해왔는데 최저입니다. 그러니까 역대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래도 추석 때 고향 방문 계획이 있는 경우가 30% 이상 40%대 이렇게 나타났었는데 4년 전 조사였던 2016년 조사에서도 이 39%였거든요. 거의 40%였는데 이번 경우에는 10% 역대 최저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도 이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감염 우려 때문에 이동 제한을 권고하고 있고 또 연령대가 좀 많으시지 않습니까? 부모님께서 이거 자체 어떻게 되냐. 아이들은 너무 보고 싶죠. 아이고 우리 손주 어디 좀 오나. 항상 굉장히 궁금했던 또 부모님들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만큼은 좀 안전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뭐 정부에서는 벌써 여러 번 그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추석 이동 제한 권고 중이지 않습니까? 뭐 사실 뭐 고속도로 통행료도 사실 유료예요. 예, 유료죠.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뭐 이렇게 독려도 하고 독려라는 게 이제 가지 말라는 이제 이왕이면 그리고 하여튼 이게 모든 게 다 코로나19 확산을 막자는 것인데 근데도 가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조사해 보시니까 뭐 가까운 거리는 또 가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그런 계획들 나온 건 없습니다. 네, 추석 때 따로 사는 친척 만날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근데 4년 전 조사인 2016년만 하더라도 연휴 기간이 길면 그래도 또 잠깐이라도 만나게 되거든요. 가까운 또 친척 또 따로 살지만 이때에만 모일 수 있는 가족들 무려 80%였습니다. 4년 전 조사. 근데 이번 조사에서는 38% 반토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척을 만나고는 싶은데 워낙 이 코로나 이 재확산이라고 하는 우리가 전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계획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방문을 자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아직은 나이가 좀 그래도 어떤 젊은 편인들 특히 근데 부모님들 대부분이 고령자들이시고 그다음에 혹시나 이제 그럼 이제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더욱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많이 모이게 되면 또 음식도 같이 먹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감염에 우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고향은 안 가지만 지금
리조트나 휴가지 같은 경우에 객실이 상당히 예약이 많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상당히가 아니라 제가 듣기로 꽉 찼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특히 제주도 쪽은. 네네. 예약 만료인데 심지어는 제주도에서는 안 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골멘 소리가 나올 정도라고 하니까. 원희룡 지사가 이전에 여러 번 얘기했죠. 정말 방역은 철저하게 잘 지켜주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추석 빅데이터 분석해 보시다 보니까 연결되는 인물 좀 아주 승리로운 게 나왔다고요. 이게 재밌습니다. 과연 어떤 인물이 가장 이 추석과 연관되는 인물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했을까? 아이돌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네. 연결이 안 되는데. 이때 추석 때 관련된 뭐 연관어나 또 이제 이벤트가 있고 이 아이돌의 경우에는 추석 때 나오는 특별 프로그램들이 또 많습니다. 아이돌 육상대회라고 해서 아육대. 아육대. 진행자께서 좋아하시는 아이돌이 혹시 있으시다면. 저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BTS나 블랙핑크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아니었습니다. 가장 높은 1위 몬스타엑스였습니다. 몬스타엑스요? 네. 근데 2위가 흥미롭습니다. 2위는 이낙연 대표입니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권의 이 유력 대선 주자도 추석과 연관돼서 자기 대선 관심을 모으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아이돌이 위주인 그리고 또 하나 이제 NCT. 네, SM 소속의 아이돌입니다.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좀. 네네. 그리고 또 5위는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돌이 위주지만 이 추석 연휴 이때 우리가 밥상머리 위에 정치권 관련 이슈도 많이 떠오르는데 다른 누구보다도 차기 대선 후보로 유력한 이낙연 대표 그리고 이재명 지사도 올랐기 때문에 이 정치권에 관련된 이야기도 추석 연휴 이번에는 잘 못 모이니까 민심의 용광로가 가족들과 모이기보다는 SNS 용광로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야기가 많이 나눠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드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